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라는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배움과 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가 습관이라는 건데, 습관을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습관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사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이 뇌에 대한 부분이에요. 뇌. 그리고 인간이란 원래 어떻게 진화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럼 우리 뇌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진화라는 과정들을 거쳐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속에는 오랜 생물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면은 우리 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생존의 뇌가 있고, 두 번째 감정의 뇌가 있고, 세 번째는 사고의 뇌가 있는데, 이 생존의 뇌는 실질적으로 파충류의 뇌라고도 해요. 파충류의 뇌가 아직까지도 우리 뇌 속에 포함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파충류의 뇌가 존재한 기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변연계예요. 이거는 중뇌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뇌 쪽 안쪽을 보면 안쪽 둘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 변연계예요. 이 변연계의 중요한 것들이 뭐 편도체라든지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든지, 그리고 시상하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오랜 기간의 감정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런 감정을 통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뭐 호모사피엔스 뭐 이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20만 년에서 한 30만 년 전, 이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때부터 좀 더 발전하게 된 이런 뇌 부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대뇌피질에 해당되는 사고의 뇌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생존의 뇌나 감정의 뇌에 비했을 때 이 대뇌피질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사는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의 80% 이상은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느냐, 그거는 이 변연계 쪽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럼 첫 번째 이 파충류에는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피를 온몸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율신경계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관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피를 돌린다든지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인식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고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몸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뇌피질 또는 뭐 전두엽 또는 측두엽 또는 두정엽 또는 후두엽,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고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인간의 판단에 작용하느냐. 이론적으로는 20%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20%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20%도 대부분은 변연계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얼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감정의 영역, 변연계의 성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변연계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을 보면 이 뇌의 역사에서 보면 첫 번째 부분들이 실제 호흡이나 피의 순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파충류의 뇌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구포유의 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엇이 발달했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변연계가 발전한 그런 시기인 거고, 세 번째가 심피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뭐 전두엽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고력,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들은 실제로 후뇌가 작용을 하고 파충류뇌가 작용을 하고, 감정적인 행동들, 이 부분들은 변연계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생존에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근원적인 것들은 뭐냐? 그런 공포예요. 왜 공포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습속에, 보이지 않던 습속, 가보지 않던 습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포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습속으로 나 혼자 들어간다는 것들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은 것에서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감정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이 공포였다라는 거죠. 공포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이 작동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공포라는 감정에 따라서 빨리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이 뒤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달한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선조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변연계에서의 그런 판단들,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선조체계로 오랫동안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체계에서 쌓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쉽게 반사체계라고도 해요. 반사체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먼저 빨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반사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체계. 그래서 반사체계, 선조체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숙고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대뇌피질에서 결정하는 거고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선조체계가 숙고체계보다 지금 부등호로 얘기했을 때는 선조체계가 강하다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강하죠. 압도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이 제일 필요한 거겠죠. 음식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음식이 눈에 보이면 바로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제가 사람들의 그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따먹으면 달죠. 달면은 우리 뇌에서 단 것이 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단 것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기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기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죠. 도파민이 발생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단 과일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보상을 받게 되면서 긴 세월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도파민의 보상을 받으려고 단 것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기제가 쌓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거죠. 번식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런 도파민이 발생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래서 번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선조체계에 쌓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목표 행동은 어떤 거냐면 다이어트를 하나 해야 돼. 그러면 음식을 줄이거나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조체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숙고체계에서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근데 이성적으로 하는 판단보다는 음식이 보이면 먹고 싶은 선조체계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미래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눈앞에 있는 피자라든지 지금 눈앞에 있는 치킨은 실질적으로 감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선조체계에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일의 살 빠진 모습보다는 오늘의 피자가 훨씬 더 강한 자극제라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오늘의 치킨이나 오늘의 피자를 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쾌감을 느끼는 것들, 그 쾌감을 느끼는 종류들은 상당히 많아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든 대부분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쾌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접하는 그 도파민이 나오면서 쾌감이 느껴지는 이런 보상 체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는 뭐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것들이 쾌감과 연결돼 있고 도파민과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보상 체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 체계가 너무나 강력한데 이런 그런 보상 체계에 관련된 내 몸의 나쁜 행동들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행동
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은 미래에 존재하잖아요. 뭐 책을 읽어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를 쭉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를 좀 더 쾌감을 느끼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쾌감이 내일의 보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쾌감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